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그 뷰티 업종 메타 협력 광고 관련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그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자사몰로 그냥 플레이해 주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사실 올리브영 같은 협력 광고를 활용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이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협력 광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협력 광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협력 광고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일까요? 일단은 협력 광고는 자기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브랜드 제품이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올리브영 쪽 제품 목록을 가져다가 메타 광고를 만들어서 돌리는 형식입니다. 맞습니다. 그 브랜드 제품이 2.4 내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2.4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해당 입점되어 있는 제품을 그 올리브영이나 다른 그 리테일사에서 카탈로그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광고고, 그게 이제 장점이 보면 리테일러사에 이제 입점되어 있는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그 제품을 기반으로 리타게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올리브영 내 다른 소비자들 대상으로도 타겟을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점 1. 네. 자사 제품 타겟 가능. 장점이 브랜드 제품 그렇습니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제 브랜드가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소비자 신뢰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올리브영으로 예를 들었을 때 광고를 클릭하면 올리브영 페이지로 랜딩이 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쇼핑몰보다는 올리브영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일수록 신뢰도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 내에서도 보통 그냥 자사몰로만 플레이하면은 올리브영 뭐 몇 위 제품 이런 키워드가 활용이 불가능한데, 이제 소재 내에서도 올리브영 인기 제품이나 또 올리브영 로고도 활용이 가능해서 사실 신뢰도 측면에서는 진짜 협력 광고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뷰티 업종에서 협력 광고는 올리브영을 활용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화해 플랫폼으로 협력 광고를 운영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무신사 뷰티도 되게 떠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무신사 뷰티로도 활용을 요즘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협력 광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세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타겟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올리브영이나 뭐 화해나 무신사 뷰티나 그 자사 제품을 방문한 고객을 타겟으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근데 자사몰도 리타겟이 가능하긴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모수적인 부분에서
자사몰은 조금 더 방문 고객으로 리타겟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자사몰은 좀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방문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올리브영이나 화해나 무신사 뷰티 리타겟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올리브영은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유입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올리브영 리타겟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올리브영에서 좀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키웠다 하면은 이제 자사몰로 가시는 방향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올리브영 모수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선크림이라고 하면 그 저희 제품 선크림을 탐색한 고객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 선크림을 탐색한 고객에게도 타겟이 가능해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경쟁사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타겟이 불가능한데 진짜 약간 저희 자사몰 세팅하실 때도 관심사 타겟 설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관심사 타겟 느낌으로 구체적으로는 경쟁사를 딱 집어서 타겟은 어렵다는 점. 이렇게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몰은 되게 막 저희 제품이 토너라고 하면은 병풀 추출물 아니면 뭐 쫀득 이런 소구점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협력 광고는 사실 그 리테일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올리브영 로고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올리브영의 뭐 몇이다, 뭐 1순위 아니면 올리브영 특가 이런 소구점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운영 중인 소재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올리브영으로 쳐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미지 소재 내에서 올리브영을 활용하고 있진 않은데 이렇게 문구에 올리브영에서 한정 특가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어머. 헉, 진짜 오랜만이다 이 캐릭터. 여기도 지금 올리브영 랜딩이긴 한데 그렇게 엄청 강조하진 않았네요. 올리브영이. 맞아. 이렇게 올리브영 로고를 활용하거나 올영픽 역대급 콜라보 한정 특가 그리고 랜딩 페이지는 올리브영 제품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완전 올리브영 느낌으로 갔네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마사지 젤 이거 하나만 지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뭐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뭐 이런 것도 엄청 작게 적어놓고 진짜 완전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소재로 보통 이렇게 배지처럼 스티커 형식으로 옆에 많이 네. 활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영 협력 광고는 보통 자사몰은 영상 소재로 뭐 제품의 텍스처나 질감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활용을 하시는데 올리브영 협력 광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브영 자체를 소구점으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좀 영상 소재보다는 이미지 소재로도 단순 이미지 소재로도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렇게 많이 운영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영상 소재도 당연히 성과가 좋긴 하죠. 네. 근데 다양한 이미지 포맷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있다. 요즘 메디큐브가 광고를 엄청 많이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용으로도 하고 이렇게 파트너십 광고로 돌리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는 지금 음악이 없네요. 근데 이거 너무 소재가 정신없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네. 정신이 없다는 말에 동의를 좀 하는 편이고요. 약간 성시경님 픽인 것도 알겠는데 저 캐릭터만으로도 이미 맞아요. 굳이 두 개를 같이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 캐릭터 소재만으로 운영을 네. 했었으니까 차라리 그냥 성시경 소재로만 해도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빅세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경쟁사들의 물량을 엄청 많이 풀고 예산도 진짜 그 기간 동안 엄청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좀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경우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소재 같은 경우도 그 이미지 포맷 같은 경우도 뭐 슬라이드랑 영상 소재랑 그냥 단일 이미지나 컬렉션 형태를 좀 미리 테스트를 해봐서 그 중에서 좀 자사에서 잘 나오는 소재 포맷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올리브영 집중되는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그 시기에는 저희 진짜 잘 나오는 그 소재로만 운영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다른 경쟁사들 물량도 많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우수 소재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테스트는 그 전부터 소액으로 미리 운영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소재는 여기까지 보고 정리를 해볼까요? 다양한 이미지 형식으로 빅 프로모션 기간 전 소재 테스트 필요. 이거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미지 형식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슬라이드도 있고요. 단일 이미지, 컬렉션. 컬렉션.
근데 사실 협력 광고는 저는 무조건 카탈로그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일 이미지보다는 저는 항상 컬렉션에서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소재도 그냥 정방향으로 제작을 해서 컬렉션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단순 릴스 영상 소재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근데 저게 포맷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텀을 길게 두고 진짜 여러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편이라서 이거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또 소재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소비점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뷰티 업종은 소재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체 주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인데 저는 보통 소재 교체 주기는 테스트 기간은 3일까지 보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스 소재, 히어로 소재로 돌린다 이거는 진짜 길어도 2주? 길어도 2주로 보고 조금 클릭률이나 빈도수가 높아진다 하면은 그 히어로 소재에서 조금 이미지를 변경하고 문구는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문구만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히어로 소재에서 변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대리님은 보통 테스트 주기를 며칠로 보시나요? 저도 3에서 5일 정도는 잡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5일 정도로 보고 그러면은 그 테스트를 어떤 지표로 확인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보통 CTR이나 CTR 기준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빈도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CTR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기존에 그냥 평균 CTR이 유지가 된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환수로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재 부분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타겟, 소재, 예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 종류도 요즘 논란이 되는 게 CBO가 좋냐 아니면 ABO가 좋냐. CBO라 하면 이제 캠페인 예산으로 한 번에 묶어서 운영하는 예산 방식이고 ABO는 이제 광고 세트 예산으로 캠페인 예산으로 통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 세트 예산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희원 대리님은 보통 어떤 예산을 주로 활용을 하시나요? 이게 근데 진짜 그 운영 목적에 따라서 또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거를 KPI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광고 세트 예산으로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광고 세트 예산이
확실히 그 캠페인 예산으로 하면은 얘가 좀 모수가 많거나 아니면 좀 성과가 좋은 애들한테 편향적으로 소재를 몰아주는 경우가 예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운영을 하면 캠페인 예산은 이제 우수 소재 상시로 돌리는 우수 소재 아니면 뭐 히어로 소재들만 모아둔 캠페인에서만 운영을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 저희가 타겟을 뭐 관심사 타겟이랑 리타겟 타겟 그리고 논 타겟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한다 하면은 이게 캠페인 예산에서 타겟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그 리타겟 모수가 되게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리타겟은 진짜 1, 2, 3, 10만 원으로 설정해도 1,000원만 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 되게 좀 위험한 운영 방식이라서 저는 캠페인 예산은 우수 소재로만 운영을 하고, 그 그 리타겟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은 ABO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리타겟팅 12호로 설정을 하면 분배가 가능성이 높기 운영하고, 사실 이 12호 캠페인도 최적화 기반이라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모션 기간이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10일 이내, 저는 10일 이내로 항상 기준을 두는데 10일 이내면은 얘가 캠페인 예산이 제대로 최적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모션 캠페인은 무조건 ABO로 운영을 하고, 상시 캠페인은 보통 12호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짜 큰 틀에서 오늘 말씀드리긴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운영을 할 때 협력 광고 운영 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협력 광고가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팅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조금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치하는 아무리 랜딩 페이지가 뭐 랜딩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일반 광고처럼 소재를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예산적인 부분도 계속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가 편리하고 소재 예산 조정이 주기적으로 확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 업종이 진짜 소재 피로도가 그 주기가 되게 짧은 업종이라서 소재 교체는 진짜 특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채널에 맞는 채널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올리브영이 정말 큰 채널은 맞지만 맞아요. 무조건 올리브영으로 랜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올리브영이 뭐 대형 플랫폼이긴 한데
이게 진짜 자사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사와 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좀 그럴 경우에는 자사몰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은 하이나 등 다른 플랫폼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브랜드에 따라서 맞는 플랫폼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해봤고 사실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진짜 자사 브랜드 상황이나 뭐 예산이나 제품이나 뭐 플랫폼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랑 같이 뭐 다매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고 뭐 소재 교체 주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팀입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번 V팀 박가진, 김희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